셀트론 그룹이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대다는 이제 의견을 좀 밝혀드렸고, 오늘 3%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요 가격대, 요 가격대가 좀 저점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됐다 보고요. 바닥권에서 또 그거에 뭐 나오면 또 떨어지고 하면 바닥권을 형성하는 구간이 되겠죠.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이게 이제 뭐 메커니즘이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보여졌다. 작년 말 올해 초죠. 너무 고점 시그널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헬스케어하고 제약 쪽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그널은 좀 저점대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의 근거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혹여 이제 제가 1월 2일 날 올려드린 그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제약의 매도 영상 보면 댓글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 매도할 이유가 없죠. 고점에서는 다 좋은 소식밖에 없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죠. 매도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인 이유예요. 근데 지금 매수할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경구용 메커 치료제 이런 것들, 또 로슈코도 나오고 화이자카도 나올 건데 항체 치료제 이거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돈만 쏟아붓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부정적인 어떤 내용밖에 없잖아요.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셀트론 그룹주에서 이때가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꼭 쥐고 있던 투자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호재도 없네. 갖고 있을 이유가 없네. 이런 식이 될 때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기사와 뭐 좋은 리포트가 나올 때, 안 좋은 리포트,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 뉴스 기사 나올 때가 저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의 모습과는 다르게 해야 이제 뭔가 좀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이해하신 분들은 추후에도 또 다른 반복되는 사이클이 왔을 때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군으로만 몰입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전체 어떤 그림을 조금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똑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그걸 이해한 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제 잃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을 잃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시장이 좋을 때 그냥 벌었다가 안 좋을 때가 더 기간이 길죠. 상승이 1년이라면 하락은 뭐 한 2, 3년 동안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다 잃는 케이스가 반복되었던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더라는 그런 어떤 슬픈 이제 말이 도는 그런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게 근거에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어떤 이유는 이게 돈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게 감정을 건드리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주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한 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시행착오가 이제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과 이제 돈을 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얻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큰 악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단순히 뭐 종목만 분석해서 드리거나 시장만 분석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과 이제 철학,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저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5일자 셀트리온 관련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이제 드린다면, 일단 지금 구간이 제가 이제 조금 용기를 낼 구간이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일 것이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좀 의견을 표명해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신용 비율. 여기 이제 밑에 빨간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신용 비율인데, 보시면, 신용융자 비율이, 지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때, 이렇게 셀트리온 굉장히 집중됐었죠. 그래서 일별 공매도 거래량에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늘어난 어떤 추이로 이제 그때 당시 공매도 재개되고 바로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사실 신용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급락했는데 신용이 많이 안 줄어들었었죠. 그만큼 이제 뭐 이때는 뭐 지수가 완전히 폭락했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부담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신용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1.6% 내외 정도였네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물량이 좀 축소되긴 했죠. 그래서 한 1.4% 정도로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도 이제 신용 물량이 굉장히 이렇게 급감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그 저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이때가 이제 요때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으로 급등할 때,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할 때, 이 강력한 수급 자체가 신용 물량이 동반해서 급증하면서 이제 발생된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스러웠을 거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악성 매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어떤 매수세가 여기서 거의 이제 신용의 형태로서 이제 들어오게 됐었고, 그대로 이제 대기 매수세의 어떤 소멸 구간 때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 갖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 샀고, 빚을 내서까지 더 샀고, 그 뒤로 이제 신규로 입성하는 사람이나 신규로 사는 사람들, 이제 대기에서 난 이 종목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렇게 신용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금씩 주가 같이 조금 흘러내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데서 신용을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량들이 반대매매성 내지는 그런 어떤 위협되는 물량들이 아마 나온 걸로 좀 추측이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펼쳐진 어떤 극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저점의 시그널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호재는요, 급락하는 거예요. 급락.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가 굉장히 좀 낮아졌죠. 이번에 어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올해 예상되는 매출 2조 원, 이건 이제 FM 가이드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증권사 예측치 합. 영업이익이 8,200억, 당기순이익이 6,400억. 이게 이제 증권사 평균 이제 그 컨센서스인데, 퍼단으로 이제 측정하면 46배 정도.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40배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뭐 사실 주가가 이제 뭐 30만 원 이상 40만 원 가까이 됐을 때는 뭐 퍼가 이제 60배, 70배 이렇게 됐었으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밸류적으로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예, 그만큼 하방에 대한 어떤 그 지지력도 그리고 이제 저점의 어떤 매수세도 충분히 이제 들어오거나 공매도의 어떤 청산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까지 밸류적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점대 형성하는 구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하죠.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요 지점이었죠. 이때 이제 코로나와 치료제 모멘텀이 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주가와 함께 신용 물량도 점점 이제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반대 매매성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저점의 어떤 시그널들을 좀 얘기해 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적으로 볼 때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한 50배 정도까지 퍼 밸류 내려왔고, 내년도 예상한 것도 한 40배 수준 정도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밸류적으로도 좀 부담이 많이 축소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에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때 작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 불었을 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었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왔다 갔다 주가와 함께 비슷하게 했고, 최근에 좀 늘어났네요. 요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좀 증가했어요. 레버리지를 좀 붙였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최근에 급락 때문에 뭐 반대 매매성 이런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밸류로 측정하면 사실 좀 측정하기 좀 어렵죠. 밸류가 뭐 몇백 배잖아요. 그래서 실적 대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밸류적으로 좀 접근해서 해석하기 좀 어렵고,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 셀트리온의 이제 어떤 자회사 개념으로서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리뷰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략 제시,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전략 제시 같이 제가 연결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략 제시는 올해 이제 1월 2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대한 어떤 단기 매도 의견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수 쪽으로 가볼 만한 어떤 구간대다.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대다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고,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근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밝혀드렸고, 오늘도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과도한 주가 오버슈팅 클라이막스 구간대 출현했고, 큰손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매물을 던지는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시에 그런 의견을 드렸고, 그 뒤로 이제 올해 9개월, 10개월 내내 이제 역배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한 거는 사실상 신약주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른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의 어떤 발생이 또 된다면 그 신약주에 대한 주가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전략을 실행하시는 게 현명한 어떤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강력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 하면 2020년도에 펼쳐졌던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의 궤적을 참고해서 그러한 신약주 메커니즘에 의거한 전략을 짜시는 게 아주 이제 현명한 방식일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죠. 항상 이제 시장을 대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옹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이제 떠올립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큰 스승이죠. 주가 형성 원리상 역별 하락 추세 때 막바지 바닥권의 시그널은 지수 폭락과 함께 업종 대표주 장대 음봉, 개인 투매죠.
예, 최근 셀트론 그룹 신용불량 급감한 거 아까 체크한 거 보셨죠? 그래서 9개월의 어떤 약세 흐름의 클라이막스 하락 구간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을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에 9개월 전에 투자 전략을 바꾸는 단기 매수 의견을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의 성공 기대감으로 작년 주가 상승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면 레키로나 관련 모멘텀은 현 주가에서 이제 거의 이제 물이 빠졌다. 예,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정도의 주가 하락과 밸류 수준, 아까 이제 보셨듯이 밸류 수준을 좀 보여줬다. 왜냐면 레키로나의 어떤 그 승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를 작년 주가 상승 구간에서 이제 반영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예상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서려 있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빠져나온 거죠. 이제 셀트론 그룹주는요, 새 반짝이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리셋됐다고 보여져요. 주가 이제 리셋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모멘텀이 이제 작동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메커니즘 원리로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즉, 손바뀜의 주가 바닥권에서 최근에 신용불량 털어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소수의 어떤 투자들에게 이제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레키로나가 아닌 다른 모멘텀의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고요. 작년 말 올해 초 고점 구간대에서 한 2달여 기간을 파동을 그렸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저점대를 확인하는 구간도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들의 손바뀜은 즉 이제 일반 개인 물량에서 큰 손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손바뀜은 천천히 이제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차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가올 결국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옆으로 이제 기는 형식으로 되다가 어떤 형태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쫙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얇아진 매물대죠. 왜냐면 이제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기 때문에 위로 이제 부담스러웠던 그런 어떤 매물들이 당장 이제 막 가장 심약했던 매물들이 나와버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뭔가 저항을 세게 받으면서 올라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폭락 뒤에 폭등이 오는 그런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추세 반전을 이룰 특수한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기간 조정 바닥권 구간대 2-3달 정도 형성하는 그런 기간 없이 바로 급등할 여지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대는 용기 있는 자가 저점을 잡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신중히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투자와 신약주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 저점대 이제 뭐 몇 년 새 저점대 형성한 거 많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비슷하게 떨어진 것도 많고, 그런 거와 비교해 가지고 뭐가 더 매력적인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뭐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해서 저점 매수를 종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도 바닥권으로 좀 판단되지만 유망한 신약주들도 굉장히 커다란 매력적인 가격대에 봉착한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셀트론을 믿을 거야 하면서 성장주고 정말 전무후무한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라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 대중의 분위기는 투자의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대중 이탈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대중적인 사고, 대중이 휩쓸리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관조적이면서 어떤 제3자의 시각, 약간 좀 큰 손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의 어떤 시점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 외치고 있을 때는 그 반대 방향의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대중 이탈적인 사고를 좀 가지시면서 하는 게 참 좋겠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 개별로 접근해 볼 만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마감 영상에서 한 번씩 체크드리고 언급해 드릴 텐데, 오늘은 개념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이전 바이오 사이클에서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종목. 이전 바이오 사이클은 당연히 이제 그 K방역, 코로나 이제 관련 그런 어떤 모멘텀의 사이클 구간에서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종목은 추후에 이제 바이오 장세 시에 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는 그 신약 개발하던 기업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했었죠. 임상 진행도 잘 못했고, 또 어떤 뭐랄까 딜 계약,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발생되기 어려웠죠. 왜냐면 글로벌 바이오 업계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류를 만드는데 뭐 모든 자금과 에너지와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바이오주들은 피해를 봤죠. 그리고 시세를 못 낸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승인 그리고 임상 성공 기대감의 구간대가 있었던 종목, 이런 종목군들,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모멘텀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의 신약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래 기대되는 어떤 영역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독보적인 기대 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종목. 어제 마감 영상에서 체크해드렸던 다케다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개발 회사에 대한 어떤 빅딜, 그 내용이 아마 리마인드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빅딜 기사에 올릭스가 반응했죠.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국내에서의 어떤 기대 가치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 개별로 접근해 볼 만한 케이스 하면 이제 한 4가지 정도 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K-코로나 바이오 장세에서 상승 시세를 내지 못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그리고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뭐 AI 의료, 뭐 이런 어떤 미래 기대되는 어떤 기술 트렌드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상장 이후 시세가 좀 나오지 못한 그런 종목.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상 2상 후기에서 뭐 3상으로 넘어가는 기업은 가장 뭐랄까 승에 대한 기대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불어닥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주가 어떤 모멘텀이 강력할 가능성이 높겠죠.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빅팜과의 어떤 병용 임상, 기술 이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포텐셜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단일 파이프라인보다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단일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은 저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코오롱 티슈시 같은 기업이 단일 파이프라인 그거밖에 없어. 파이프라인이. 그리고 플랫폼 기술도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3상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거나 엎어지면 그 기업은 갖고 있던 그 시총의 규모가 뭐 4조 5조다. 그러면 그거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 기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기업이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좋은 어떤 기대 가치를 받고 또 이제 좋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편이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도 보통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집중되는 걸 좀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 측에서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바이오 기업의 어떤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성골 반전이라는 게,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이 갭으로 여기서 밀렸잖아요. 이 중장기 평선 241선을 깨트리면서 갭으로 이제 하락해가지고 밀렸고, 여기서 보시면 갭을 띄우면서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좀 반전시켰죠. 그래서 여기가 섬처럼 돼 있죠. 갭이 이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리고 또 상승으로 다시 또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골의 반전, 섬의 형태, 아일랜드의 어떤 형태가 발생할 때는 이게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굉장히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이제 패턴을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체크했을 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그 아일랜드 갭, 성골 반전의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하방을 좀, 크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대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또 전환되는 그런 어떤 패턴의 성골 반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갭을 발생시키면서 중장기평선 다음날 붕괴시켜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점의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100%로 이제,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지났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였죠. 갭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제 여기를 또 섬골로 만들어버렸죠. 아일랜드. 그래서 요것도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만들어졌고, 이 갭을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갭이라는 게 지지 저항의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갭을 빨리 메꿔는 게 좋았는데, 힘이 약하면 이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제 그냥 이제 코스닥은 장대 양봉으로 그냥 갭을 한 방에 메꿔버렸고, 오늘 그 갭으로 내려오지도 않죠. 그럼 뭡니까? 이 강력한 저항선의 어떤 매물대를 한 방에 그냥 소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뭐 조정 마무리 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근거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패턴과 내용, 갭을 한 방에 메꾸고 오늘도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서 그냥 이제 위에서 마감시키는 그런 힘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매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급이 작동이 됐다. 저처럼 이제 기회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저점은 확인됐구나 하면서 이제 위에 있는 호가를 먹어들이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투자 어떤 심리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장중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이제 코스닥 150 종목, 코스피 이제 한 200 종목 계속 이제 스캔하면서 호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량들 잡아채는 것들 이제 체크하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고,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유동성 자체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시장을 떠난다든지, 시장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추세가 끝장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뱃살이 너무 찐 거야. 뱃살이 너무 찐 상태를 조금 이제 홀쭉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죠. 너무 이제 밸류가 높아져 있고 기대감이 점증돼 있고, 또 이제 개인들이 다 쥐고서 가즈아마 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용 잔고 엄청 늘어나면서 대출로 땡겨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려도 물량 나오고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있으니까, 이게 메이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요인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메이저가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이저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떨궈주는 게, 조정을 받아주는 게 결국은 가장 큰 호재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결국 메이저 어떤 선수들, 큰 손들의 어떤 자금들이 비싸서, 그리고 개인들이 쥐고 있어가지고 사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물량들을 싹 이렇게 신용 반대매매 나오거나, 신용 줄이는 물량들, 신용이 3조 줄었으면 스탁론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이 조금 출회되고, 그리고 CFD 물량 같은 것도 많이 출회됐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손의 어떤 손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소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악성 매물을 볼 수 있죠.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건 악성 매물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시장이 또 온기를 찾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후행적인 모습이
성골 반전이라는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형태, 차트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패턴의 어떤 확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틀리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모습은 뭔가의 어떤 큰 추세 반전의 시그널을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그 해외 차트 쪽에서는 이제 나스닥 한번 보면요. 나스닥도 보시면 개파 뒤에 갭상하면서 여기 섬골 반전의 어떤 형태 전개됐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잘 익혀두시면 추후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실 때 또 이제 마켓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 그리고 고점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거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딱 이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때 이런 패턴의 어떤 흐름은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손골 반전의 어떤 형태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섬이 됐죠. 그래서 추세 반전의 어떤 패턴이 좀 되고 있다는 거 강하게 취죠. 21선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보시면 일본 증시가 요 이제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손골 반전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죠. 아일랜드 갭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출현했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러면서 완전히 수직 낙하를 코로나 때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도 약간 좀 아일랜드 갭성의 어떤 흐름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다 털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코로나라는 어떤 이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기사나 이제 리포트는 다 이제 별거 아니다고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가민가 했는데, 뭐 다른 조건들은 완전히 그냥 폭락을 염두에 두는 그런 패턴이 전개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성골 반전의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이제 돌파갭이라 하죠. 하락을 이제 강화시켜가는 돌파갭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쓰나미가 오기 전에 막 들쥐들이 막 산으로 도망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조 현상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그런 성골 반전의 어떤 그런 패턴들과 하방으로 내려가는 돌파갭에 지지 라인을 깨면서 갭으로 깨면서 떨어질 때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폭발적인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괜찮다 하지만 코로나 저게 좀 심상치 않고 중국이 막 도시를 폐쇄해버리고 이 뭔가 좀 느낌이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매일마다 쳐다보고 매일마다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약간 기시감 같은 게 이제 느껴진 게 있는데,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감적인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GTBNT,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참 저도 간담이 서늘하죠. 그 뒤로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임상 실패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위기라는 전 표현을 할 수 없었고, 위기가 아니었고 어느 선에선 멈출 거고 그 멈추는 지점부터는 또 강력하게 튀어오를 텐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잡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하면서 실행이 중요한 구간이었죠. 기회라고 판단했다면 실행을 해야죠. 100% 야 이거 조정이야 100%라고 조정을 확신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올라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한 60%, 70%, 한 75%, 요 정도, 확률이 좀 가해질 때, 베팅을 하는 거죠. 주식은 그래요. 100%까지 채워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75%, 70%라고 느껴지면, 이거는 거의 뭐 100%로 가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작년 코로나 사태 터질 때처럼 그런 또 약간 좀 싼 그런 어떤 여러 요건들이 맞춰질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그래야지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용 3조가 쏟아졌다는 것 자체가 뭐 스탁로이라든지 다른 레버리지가 치면 야 이거 한 5조는 쏟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는 이제 잡아챘을 거고, 엄청난 이제 기회의 구간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구간이 또 다른 내년을 대비하는 신흥부자 탄생의 시작일 것이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마감 영상 제목도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결국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V자로 올라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진 않아 보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수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특정 종목군이나 특정 섹터군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치고 달리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되면 준비된 종목과 준비된 섹터는 이제부터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잡아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 내년도 주식 자산가 탄생의 시작점이다. 스타트 라인이 또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런 기회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갭, 한국말로 섬골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갭 상승,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개파락, 이런 형태, 섬 형태. 이게 이제 지지 내지는 저항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개파락으로 이제 강력하게 떨어지다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갭상승으로 이렇게 또 올라서는 형태. 비슷한 구간대에서 형성되는 게 또 이제 이런 아일랜드 갭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추세 전환 시그널로 이제 알려져 있고, 갭 부분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이론상 그렇게 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한번 나타난다면 한번 신중하게 시장의 어떤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토요 강좌는 뭐 셀트론 그룹주와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 속에서 조금 이제 학습할 만한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냉정하고 냉혈한 이런 주식시장의 머니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제 폭락의 구간에서 큰 타격을 피하는 겁니다. 자산의 어떤 큰 규모의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 뭐 1억인데, 이게 반토막이 나면 5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5천에서 다시 1억을 올릴 때는, 이 마이너스 50% 손실을 봤는데, 다시 원금으로 가려면 100% 수익률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 손실의 어떤 폭이라든지 손실의 어떤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보다 방어적으로 이제 잘 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 심하다, 어느 정도 좀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항상 이제 좀 하고 있는, 좀 과도한 어떤 업사이드가 펼쳐진 그런 장세 속에서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에, 그러니까 분산이라든지 약간 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 좀 약간 좀 그런 쪽, 그러니까 BBIG 급등하고 있을 때 그거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뭐 리오픈으로 일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올린다든지, 이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폭락의 구간에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폭락의 구간에서 기회를 맞이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드릴 수 있는,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의 달성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함에 있고, 현재 증시 구간은 기회의 열차 티켓을 잡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다른 신흥부재의 탄생의 시작점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좀 강조해서 드렸던 것 같고요. 과거 시장이 큰 하락 변동성을 보일 때 지나고 보면 시장이 안정된 후 급등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폭락대의 폭등이라는 것이 매집, 손바뀜, 부의 재편을 제공해줘서 큰 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음을 깨달았었죠. 개인적으로도 깨달았죠. 몰랐을 때는 쫄았지만 지금은 더 기회의 종목으로 재편하고 압축하고 또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역발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의 어떤 이 패턴은 꼭 학습하고 기억하셔가지고 조정이 시작된 구간부터 최근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온 어떤 지점까지는 또다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습한 자와 학습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막 헝다 사태 때문에 그렇게 밀렸대, 그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간 중요했던 구간을 꼭 학습하고 넘어가야 된다. 혹은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토요 강좌는 그렇게 좀 리뷰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어떤 기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계속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